써니TV. 오늘은 내가 배달을 3년 정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까 한다.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달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 내가 배달할 시기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때라 모든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고 음식점도 시간 제한을 두어 거의 모든 음식점들이 배달과 병행을 하기 시작한 때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장사하기가 힘들어지고 정부에서 시간 제한까지 두어 배달로 매출을 올려야 하는 시기였다. 그때 기점으로 아마 배달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했고 일반 매장들도 배달과 병행을 해야지만 유지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배달로 음식을 시켜 먹으니 배달 기사들도 그때쯤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실제로 배달 기사들도 그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때 나도 용돈벌이나 해볼까 하고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일 마치고 저녁에 한두 시간씩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배달이 거의 본업에 가까이 된 것이다. 그렇게 나는 3년 정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느낀 점을 장점과 단점으로 이야기해 볼까 한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 돈인 것 같다. 배달이라는 게 쉽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라 첫 번째로 뽑았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모든 일들이 그렇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싶어도 손님이 와야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돼야 돈을 벌고 일거리가 있어야 돈을 버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고 손님이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하지만 배달은 일이 적게 있건 많이 있건 항상 일은 있다. 그래서 나만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 아닌가 싶다. 두 번째로 시간의 자유로움이다. 첫 번째에도 말했듯이 배달 일은 항상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인 것 같다. 그래서 투잡하시는 분들에겐 최고의 투잡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세 번째로 시간이 정말 잘 간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달하는 동안에는 정말 아무 잡생각도 안 나고 힘든 일이나 걱정 같은 걸 잊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요즘 아침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배달을 하고 있는데 진짜 시간은 금방 간다. 배달을 하다 보면 금방 저녁이 되어 있고 하루가 다가 있다. 아무 잡생각이 없이 시간이 금방 가서 장점으로 뽑았다. 네 번째, 돈을 엄청 아끼게 된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샀던 물건과 음식도 배달비로 계산해서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배달 단가가 평균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데 이걸 사려면 배달을 몇 건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3, 4,000원 차이면 배달 한 번 더 해야 되는 금액인데 이런 식으로 배달과 연관지어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아끼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다섯 번째, 배달을 하다 보면 동네 맛집과 깨끗한 집을 알게 된다. 배달을 하다 보면 배달이 많은 집을 알게 된다. 소비자가 많이 주문하는 곳은 당연 맛있는 집이니까 메뉴별로 치킨은 어느 집이 맛있고 중국집은 어느 집이 맛있고 등등 메뉴별로 맛집을 알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 배달하기 전엔 몰랐는데 유명 메이커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라고 모두 다 깨끗하고 위생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다. 실제로 배달하다 보면 조리대기 하면서 음식점 위생 상태를 보게 되는데 치킨 기름이 오래돼서 까만색인데도 튀기는 집, 그리고 주방에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집, 만드는 사람이 장갑도 안 끼고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배달 나갈 음식을 맨손으로 담는 집 등등 많은 걸 보게 된다. 난 와이프가 혹시나 어디다 시킬까 물을 때 어딘지 보고 이런 집은 절대 시키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요즘 배달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다 보니 배달 주문 어플엔 무슨 전문점처럼 땡땡 순댓국, 땡땡 김치 갈비찜, 땡땡 국밥, 땡땡 냉면 등등 이름만 들으면 한 가지 음식 전문점인 줄 알고 주문하게 되는데
물론 직접 국물을 내서 순댓국을 만들고 직접 전문적으로 만드는 음식점들도 있지만 많은 집들이 한 가게에서 상호만 다르게 올리고 예를 들어 순댓국 같은 경우엔 국물은 팩에 담긴 업체에서 받은 걸 뜯어서 데우고 순대도 팩에 포장되어 있는 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넣고 하는 걸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 걸 봤다. 물론 이런 음식점이 맛이 없고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래도 소비자는 주문할 때 상호만 보고 전문점이라고 생각하고 주문할 건데 사실 그게 아니라면 소비자 입장에선 속았다는 느낌도 있을 것이다. 배달을 하다 보면 이런 집 리스트를 알게 되어 내가 주문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 내가 배달을 하니 배달비를 아낄 수 있고 음식값도 아낄 수 있다. 음식을 시킬 때 매장 픽업으로 주문을 하던지 아님 배달비를 내고 매장 앞에서 어플을 켜고 내가 내 배달을 잡고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배달 주문할 땐 배달비가 2,000원인데 그 배달을 내가 잡으면 4,000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럼 2,000원을 아끼게 된다. 그리고 음식값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다. 실제로 어플에는 음식값이 15,000원이면 실제로 그 매장에서 메뉴판을 보면 12,000원이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 아니, 거의 다 그런 것 같다. 어플에는 사장님들이 배달비하고 수수료를 내야 돼서 그런지 매장 금액보다 비싸게 올리는 것 같다. 그래서 난 매장에 가서 매장가로 주문을 하고 직접 픽업해서 먹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단점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첫 번째, 아무래도 오토바이의 위험성이 아닌가 싶다. 오토바이는 아무래도 두 바퀴로 달리고 온몸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 엄청 위험하다. 나를 보호해주는 장비라곤 헬멧밖에 없으니 달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엄청 큰 부상을 입는다. 오토바이는 아무리 내가 신호를 잘 지키고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다. 달리다가 모래 같은 걸 밟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작은 돌을 밟고 넘어지는 경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내가 신호 잘 지키고 서 있어도 차가 와서 박아버리고 하는 등 이것이 최대의 단점이 아닌가 싶다. 우리 동네에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오토바이가 인도에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됐다. 사고가 나서 인도 쪽으로 치워놓은 것 같은데 왕복 8차선 도로인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반으로 접혀있을 충격이면 아마 한눈 팔다 앞차를 박고 뒷차가 오토바이를 박은 것 같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본다. 이런 사고를 보다 보면 나도 솔직히 무섭다. 아직 난 사고는 없었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에 더욱 무서운 것 같다. 나도 처음에 배달할 때 비오는 날 단가를 엄청 높게 주길래 우비 입고 신나게 나갔는데 내가 사는 동네엔 다 아파트인데 지하 주차장에서 넘어진 일이 있었다. 스로틀을 땡기는 순간 오토바이가 확 돌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비오는 날엔 지하 주차장에서는 브레이크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난 배달을 안 한다. 두 번째로 화장실 가기가 너무 불편하다. 오토바이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니 시간을 내가 맘대로 쓰지 못한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왜 꼭 피크 시간 최고 바쁠 때 배가 아픈 건지 배달을 하다 보면 갑자기 대소변이 마려운 경우가 있는데 꼭 이럴 때 화장실을 찾으려고 하면 없고 있다고 해도 문이 잠겨 있고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암튼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배달 픽업하러 가서 소변이야 음식점에 가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고 이용하면 되지만 대변인 경우엔 정말 음식점에 픽업하러 갔는데 배달기사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다? 내가 음식점 주인이라도 싫을 것 같다. 그래서 난 군데군데 항상 열려있는 화장실을 알아뒀다. 화장지도 항상 안장 밑에 넣어 다니고 이건 배달할 때 꼭 알아야 될 꿀팁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밥을 제때 제대로 못 먹는다. 배달이라는 게 남들 먹을 시간대에 제일 바쁠 시간이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제일 바쁠 시간이라 밥대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난 점심을 항상 3, 4시 정도에 먹게 되는데 이것도 콜이 계속 들어오면 못 먹고 거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즘은 간단하게 집에서 먹을 걸 싸가지고 다니는데 이것도 먹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끼니 때를 놓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배달 음식 냄새에 더 배가 고픈 것 같다. 진짜 배고플 때 치킨 냄새 같은 거 맡으면 이건 진짜 미친다. 저녁 때도 마찬가지다. 남들 저녁 시간대 일을 하고 저녁 먹을 시간 지나고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배가 안 고프다. 배달하는 동안 배가 고파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신기한 게도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 것도 무뎌지는 것 같다. 아니, 너무 힘들어서 먹을 생각도 없어지고 얼른 씻고 자고 싶어진다. 네 번째로 하루 종일 오토바이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루 종일 배달하다 보면 오토바이라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이 허리로 그대로 전해온다. 저녁 때쯤 되면 정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기가 너무 힘들 정도다. 난 허리 디스크 같은 건 없는데도 저녁 퇴근 때면 정말 허리를 펴기가 힘들 정도로 아픈 것 같다. 다섯 번째로 배달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가끔 음식점에 가면 배달하는 사람들을 자기 직원인 양 말도 막 하고 늦었으니까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딱 봐도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도 반말 비스무리하게 하는 음식점 직원들도 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나이를 구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 물론 어떤 음식점은 추울 때 수고하신다고 따뜻한 음료수를 챙겨주는 분도 계시고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를 챙겨주는 가게도 있긴 하다. 그리고 모두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고객 요청사항에 배달 늦게 오면 죽는다 이런 등등 배달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나쁘게 적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얼마 전엔 요청사항에 개가 짖으니까 지하에선 경비실로 콜해서 들어오고 들어와서 문 앞에 놓고 문자로 달라고 하고 벨은 절대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다. 지하에서 경비실로 콜하니까 경비 아저씨는 왜 여기다 콜하냐고 뭐라 하고 문 앞에 놓고 문자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배달기사는 직접 전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야 한다. 문자 보내고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바로 탈 수 없어서 놓치고 다음 걸 기다리는데 거기가 40층 아파트였는데 택배 아저씨가 탔는데 10분 이상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 그때 난 걔만도 못한 놈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뭐 이런 거야 괜찮았는데 요청사항에 직접적으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한 것 같다. 이상으로 내가 배달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봤다. 나보다 더 오래 하고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만들어봤다. 배달하시는 모든 기사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따뜻한 봄이 오니 저희에게도 봄이 찾아오겠죠? 즐겁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